파라는 보는 내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 김낙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은 다소 얄밉기도 하고 꼰대라며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었죠. 8화에서는 그의 어리석음에 안쓰러움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번 화는 말 그대로 간물주를 꿈꾸다 바닥으로 떨어진 김낙수의 이야기였죠. 김낙수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위로금 2억과 소에게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부인과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11억짜리 상가를 계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빨리,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퇴직하자마자 불안해진 마음, 자존심이 흔들리며 생긴 조급함이 한몫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항상 옳다는 오만함이 낙수를 큰 위험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는 정말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3분 거리에 지하철이 생기고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했죠. 대기업 카페에서도 임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허가도 없고 입점도 없고 계획도 없는 완전한 허위 정보였는데요. 낙수는 이걸 모두 사실로 믿었습니다. 대기업 25년차 부장이 이 말에 속았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죠. 더 안타까운 건 낙수가 상가를 계약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낙수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토스트 가게 사장이 갑자기 입점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분양업자에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낙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분양사무소로 뛰어갔는데 그곳엔 자신처럼 사기당한 사람들의 아우성만이 있었죠. 벽에 붙어있던 플랜카드가 떨어지면서 건물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빈 상가의 빈 공간, 분노한 피해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버린 김낙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5년 동안 회사에 몸바치며 지켜온 자존심이 그날 완전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죠. 아내 하진은 공인중개사 면접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길 바랬습니다. 수겸은 자신이 이정환에게 사기당한 3천만 원도 갚겠다며 알바를 하고 작은 사업도 구상했죠. 9화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허남준입니다. 김낙수가 허남준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보니 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기 전문 변호사라는 의견입니다. 상가 분양 사기가 워낙 대규모라 집단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의견입니다. 김낙수처럼 사기당한 사람 중 한 명이 함께 싸우자고 나타난 걸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허남준이 김낙수가 사기당한 10억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으며 김낙수가 그동안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남준이 강렬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김낙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낙수의 재취업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사가 처제 회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처제 부부가 김낙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는데요. 이사급으로 파격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낙수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하지만 10억을 사기당한 현 시점에서는 대출이자 등을 갚아야 하기에 처제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월급 230만 원을 받고 말이죠. 대기업 부장이었던 경력은 퇴사하는 순간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오히려 재취업할 때는 월급을 맞춰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더 잔인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고편에서 김낙수가 ACT 본사의 납품업체 직원으로 나타났죠. 도부장과 악수하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바뀐 위치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도부장에게 지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에게 맞춰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과연 9화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나타난 김낙수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서로가 불편하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될까요? 아마도 도부장은 부장님이 여기에 올 줄은 몰랐다며 김 부장을 비웃는 듯한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부장은 낙수가 퇴사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대리와 권사원을 회의에서 제외하고 자기 사람들과 회의를 하죠. 김 부장이 퇴사하기 전에는 누구보다 후배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확 달라지는구나 싶었던 장면이었죠. 낙수는 상가 사기에 무너지면서 가족에게 미안해지고 자존감까지 바닥난 상황인데요. 공황장애로 인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죠. 수겸은 이한나와 함께 작은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낙수가 준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좁은 방 안에서 판매 물건까지 함께 두려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하진은 고민 끝에 수겸에게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독립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갑작스런 독립 제안에 당황하는 수겸인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서로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독립할 것을 권유하죠.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기에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낙수도 빈 상가로 두는 것보다는 수겸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전히 김낙수는 수겸이 사업을 하는 것이 불만인데요. 대기업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김낙수이죠. 하지만 수겸의 이 한마디가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ACT그룹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수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퇴직 때까지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나를 퇴사하게 만들었는데요. ACT그룹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기당할 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완벽한 회사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겸이 하고 싶어하는 플랫폼 사업을 지지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낙수가 사기당한 그 상가에서 수겸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됩니다. 낙수에게는 너무 쓰라린 공간이지만 수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이죠. 8화는 이렇게 추락과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화에서는 허남준의 정체, 소송의 가능성, 낙수의 재기, 도부장의 본격적인 악행, 이 모든 게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